안녕하세요. 라이프스쿨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라는 변두리 지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출세를 위해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관학교는 귀족 자제들의 집합소였는데요. 나폴레옹 역시 귀족 가문이라고 하지만 워낙에 변두리 지역 출신이었고 재력도 좋지 못해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사투리를 쓰는 촌놈으로 놀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재능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했는데요. 일화에 의하면 폭설이 내린 날 사관학교 재학생들은 편을 나누어 눈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나폴레옹의 편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편이 위기에 몰리자 나폴레옹은 스스로 지휘관을 자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 내가 우리 편을 지휘하겠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덩이를 뭉치기만 하고 나머지는 눈덩이를 던지기만 하되 내가 가리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결국 나폴레옹은 선택과 집중을 이용하여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16살에 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4년 뒤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들어선 혁명 정부에서 그는 승승장구하며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황제에 등극하기 위해 거행된 대관식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에 그날의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존 황제들의 대관식은 교황이 황제가 될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대관식에서 스스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왕비인 조제핀에게도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왕관을 받을 당시 조제핀은 40대의 나이였지만 나폴레옹의 요청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미화되어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조제핀에 대한 나폴레옹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폴레옹의 뒤에 앉아 흰 사제모를 쓰고 옷깃에 검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며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는 포즈의 남자가 교황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관식을 원하는 자가 바티칸에 직접 찾아와야 하지만 나폴레옹은 황당하게도 교황을 파리로 불러서 대관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에 표정이 썩 밝지 않아 보입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무엇보다 왕비인 조제핀과의 사이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원했던 나폴레옹의 요청으로 그림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지아 보나파르트가 보입니다. 또한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폴레옹의 등 뒤로 한 사람을 그려 넣었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로마의 황제격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사람들은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큰 야망을 갖게 되었고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의 키는 168cm로 당시 서유럽인의 평균 신장인 165cm보다 컸습니다. 이 수치는 나폴레옹의 사후 부검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어쩌다가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린 걸까요? 프랑스의 숙적이었던 영국에서 의도적으로 나폴레옹의 키가 작았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나폴레옹이 본인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뽑을 때 항상 키가 큰 사람을 뽑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큼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미남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폴레옹 하면 떠올리는 이 그림에서의 얼굴이 실제 얼굴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노새를 타고 다녔고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백마로 바꿔 그려 넣었지만 나폴레옹의 외모까지 화가가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키는 좀 작았어도 얼굴은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그의 미소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 때문에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중간중간에 토막잠을 자면서 하루 일과를 소화했으며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급하게 먹는 식사 습관 때문에 평생을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51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 군대, 선봉, 조제핀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고요. 사후 40시간이 지난 뒤 의사 프란체스코 안토마르치는 그의 얼굴에 본을 떠 데스 마스크를 만들었고, 그가 죽은 지 2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코르시카 법원에서 근무했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영향인지 그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1804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개의 법전으로 분류되며 법 앞의 평등, 사유재산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근현대 시민법의 시작을 알리고 대륙법의 기초가 되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이 법전에 자식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프랑스에서도 국가의 영웅이라는 찬사와 나라를 전쟁으로 물들인 전쟁광이라는 비난이 공존하는 나폴레옹.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